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9월 3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그렇게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크게 나빴던 것도 아니었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0.1%, 소폭의 약세 흐름이 있었고요. 또 코스닥은 조금 더 깊게 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반기의 주도주들, 조선, 방산, 이쪽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 외에는 크게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네이버도 2.3% 파란불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펩트론, 파마리서치, 케어젠 이 세 종목만 상승다운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의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고요. 기간만 나홀로 1,300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외국인만 나홀로 2천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비록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대로 이 종목은 외국인의 720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삼성과 반대 수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 흐름이 좋았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지금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던 네이버, 외국인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순매도가 있었고요. 280억 정도 되죠. 그리고 기관은 4일 연속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주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APR, 현대중공업, 한미반도체, 현대위포, 삼양식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은 0.48%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은 0.2%, 다우지수는 0.1%의 소폭의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주스 모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또 반도체도 시가는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약간은 밀리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다만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플러스 0.1%, 그리고 대만은 1.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휴장이었던 만큼 오늘 상승폭이 조금은 확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중국 증시도 0.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3대 주스의 흐름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한 차례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의 중심인 미국 증시가 견조하다는 것은 또 국내 증시도 한 번씩 급락이 나올 때 그때는 어제처럼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는 금요일부터 휴장이잖아요. 그런데 국내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미국의 지난달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게 지금의 연준의 금리나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 지표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결정적 이유, 그게 미국의 2분기 GDP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연준에서 금리나 정책이 조금은 후퇴될 것이다, 이런 불안 심리가 시장에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고용 데이터가 나빠지는 것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를 조금만 하회한다면 다시 한번 10월 시장이나 금리나 기대감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휴장일 때 한번 지켜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조금은 쉬어갔었는데 그나마 방산주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쨌든 더 많은 글로벌 시장, 그리고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오늘 방산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방산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도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급등이 나왔던 네이버, 오늘은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네이버는 지난 2020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성장주로 우리가 봤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영업이익보다 지금이 훨씬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이거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꿈을 먹고 자란다. 그 말은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어떤 사업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시장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했었다면
네이버는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투자할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기업은 멀티플을 몇 배 줘야 되는지, 그리고 PBR, PER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실적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실적을 견인하는 이 성장 모멘텀이 꺾인다면 그때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은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면 지난 두 달 전에 정부에서 국내 자체 플랫폼 소버린 AI 키워드를 시장에 던졌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한 차례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두나무와 합병을 통한 실적 개선보다도 네이버가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구나,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멀티플, PBR, PER 그게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는 왜 오르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실적 상승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먹거리, 기대감, 그게 얼마나 이 종목과 접목이 되었는지 거기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한다면, 자, 축구 선수 두 명이 있습니다.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A는 25살이고 B는 15살입니다. 당연히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이를 봤을 때 A 선수가 훨씬 잘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B라는 선수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력과 향후 기대감에 대해서 A라는 선수보다는 더 크게 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 종목이 더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고 꿈과 미래 비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 보신다면 우리가 어떤 업종들을 투자할 수가 있고 지금 네이버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 기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쯤 되었거든요. 지금 네이버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5일선이라든지 또 11선, 이 이평선들을 계속 수렴하면서 또 주가가 한 번씩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마다 또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최근 보름 정도 주가가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조정 단계에서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고점 박스권이죠. 충분히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조금 전에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셨잖아요. 비교적 국내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지표들이 견조하게 받쳐준다면 저는 결코 반도체 관련주도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하고 61선 계속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계속 수렴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응축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시장을 훼손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충분히 힘을 받고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내 시장의 휴장 기간이 조금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통해서 또 한 번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확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만큼 대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월봉상의 차트를 보면 사실상 지금 가격은 종가상으로 봤을 때 거의 종가상 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중한 때는 지난 20년 당시에 96,000원까지도 올라왔지만 월봉상 종가를 보세요. 83,900원이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 코스피 차트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앞선 고점들 있잖아요. 종목이던 지수던 지금 종가가 앞선 고점 근처에 있다면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뚫어주는 것이 저는 선행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위치, 그거는 직전 고점 근처, 이러한 위치에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83,900원인데 사실상 이번 달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돌파를 해서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본격적으로 10월이 시작이 되고 또 10월 한 달 동안의 캔들이 나오겠죠. 그 캔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종가상의 9만 원을 확실하게 돌파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종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고점으로 인식해서 우려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들, 그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있었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